넷플릭스 삼체는 미국에서 만든 SF 미스터리물로 8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2024년 3월 21일에 공개가 되었으며 왕자위 게임을 제작한 데이비드 베니오프, D.B. 와이스가 각본 및 제작을 맡았으며 감독은 중국산 앤드루 스탠턴이 맡고 있습니다. 제스 홍, 리암 커닝햄, 에이사 곤살레스, 조반 아데포, 조나선 프라이스, 베네딕트 웡 알렉스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삼체는 1960년대의 중국의 어떤 젊은 여성이 내린 운명적 결정이 시공을 뛰어넘어 현재의 여러 과학자들에게 불가사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절친인 5명의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맞서 싸우는 SF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중국 작가인 류츠신의 3권짜리 동명소설로 SF계의 노벨상인 휴고상 최우수 장편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하였습니다. 삼체 원작은 총 3권으로 1부 삼체문제 2부 암흑의 숲 3부 사신의 영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넷플릭스의 8부작은 소설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삼체 평점은 IMDb 7.7이며 로튼토마토의 토마토미터는 76%, 팝콘 지수는 70%입니다. 삼체 관람평으로는 원작의 장대한 스토리를 담아내지 못했지만 시각적인 풍성함을 제공한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삼체 뜻은 영어 제목은 3바디 프라블럼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세계의 형체나 물질의 3가지 상태. 드라마에서는 3중의 항성계를 태양으로 가진 외계 문명으로 세계의 태양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태양으로 인한 불안정한 궤도와 중력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난세기과 항세기를 거치며 200여 차례의 멸망과 부활을 거듭한 알파 센타우리계의 외계 문명을 뜻합니다. 난세기 태양들과 행성이 불안정한 궤도를 이루며 극강의 추위와 불타는 더위, 무시무시한 태양의 중력 현상 등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항세기 안정된 궤도와 안정된 기온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중국 반응. 자국 작품이 해외 플랫폼인 미국에서 제작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지만 일화의 1966년 문화 대혁명 때 예원재의 교수 아버지가 혁명가들에게 공개 폭행당해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국인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로 중드 삼체에서는 이 장면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반감을 갖기도 하고 반면 아픈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편이고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여서 재미있게 보았으며 일화에 중국 문화 대혁명 때 사건이 나오고 어려운 물리학 용어들도 나와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편부터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원작 팬들이야 다른 매체로의 제작이 아쉬움이 크겠지만 원작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내용이 끊어진다거나 이상하게 연결된 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스펙타클한 구성과 휘몰아치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옥스퍼드 대학교 절친 5인방 오기 나노기술연구센터의 리더이며 나노섬유 격자 실험을 하다가 환영처럼 보이는 숫자 카운트다운을 보게 됩니다. 나노섬유는 머리카락보다 3000배 가늘고 견고하며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는 신소재입니다. 사울 베라이에 박사의 부연구원으로 베라이에 박사는 사울에게 신을 믿냐고 물어본 다음에 수조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잭 스낵 사업을 하며 엄청난 부자 윌 교수이며 친구인 진청을 사랑하지만 고백을 하지 못하며 나중에 최장암 사기임이 밝혀집니다. 진청 세계 입자 가속기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원. 삼체는 시즌2도 준비 중이며 올해 촬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작의 내용이 많아서 시즌3에서 끝날지 시즌4까지 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줄거리 1966년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 베이징에서 청년 혁명가들이 칭화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예저타이 교수를 단상에 세우고 예저타이 교수는 딸인 예원재가 보는 앞에서 혁명가들에게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원재도 몽골에 강제 노동하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커다란 안테나가 달려있는 이상한 비밀기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외계 문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지였고 어느 날 그녀는 놀랍게도 외계의 전파를 수신받게 됩니다. 경고한다. 회신하지 마라. 나는 평화주의자다. 회신하면 당신들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한테도 배신당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에 가득 찼던 예원재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와라. 우리 문명은 이미 자구력을 잃었다. 시간은 흘러서 2024년 과학계의 차기 노벨상 수상자가 갑자기 죽고 벽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다스 경관은 과학자들이 연달아서 죽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 베라이에 박사도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집에 들른 지는 그녀가 비디오 게임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이상한 VR 게임기를 받아서 오게 되고 너무나도 현실 같은 이 이상한 게임에 몰두하게 됩니다. 한편 나노섬유를 연구하는 오기의 눈에 갑자기 이상한 카운트다운이 환영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나노섬유 연구를 멈추면 카운트다운도 멈출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가자 위기를 느끼고 오기는 연구를 멈추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카운트다운도 사라집니다. 결말
VR 게임을 하면서 가상현실 퀘스트에 점점 빠져드는 진과 친구 잭은 게임 안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도달한 마지막 단계에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과 현상 뒤에는 삼체 외계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잭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잭을 살해한 단체는 삼체 외계인을 신으로 모시는 극단주의 단체였는데 삼체 외계인들은 지구인과 교신하며 지구인을 파악하던 중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큰 배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의 리더인 토머스 웨이드의 나노섬유 공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됩니다. 외계인들은 인류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지자가 이미 지구를 감시하고 있으며 우주선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구에 도착하는데 400년이 걸리기는 하지만요. 외계인의 선전포고 이후 웨이드는 학자들을 모아서 방어작전을 준비하게 되고 계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계로 탐사정을 발사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국제연합에서는 새로운 방책으로 면벽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자 삼체인이 만든 소립자 크기의 인공지능 컴퓨터로 자신들의 행성에서 지구로 광속으로 쏘아보내 인류의 컴퓨터를 교란시키고 기술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면벽자 지자에 대항해서 그것의 감시망을 벗어나 아무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계획을 짜는 사람으로 국제연합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옥스퍼드 5인방 중에서 사울이 면벽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인류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삼체 외계인에게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시즌 2에서 이어집니다.